장뇌. 우리가 지금까지 서양 세계에서 긴 여행을 했으니 이제 동양으로 눈을 돌려보자.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떠올리면 화려한 색채도 색채지만 그보다 먼저 고귀한 아로마와 향기가 떠오른다. 자단향, 사향, 용연향, 이 육중한 향기가 예나 지금이나 페르시아와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찾은 유럽 여행자들을 유혹한다. 힌두교와 불교 의례에서 향은 큰 역할, 심지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서 인도의 사원과 수도원에는 어디나 짙은 향의 수지를 태운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른다. 고대 인도에는 간다 사스트라라는 인도 고유의 향수 및 화장품 학문이 있었다. 인도의 중요한 신들 가운데 가네샤는 향을 좋아하는 신이고 그에 어울리는 긴 코가 달린 코끼리 머리를 한 사람의 형상이다. 오늘날에도 클래식 향과 향신료는 대부분 아시아 남부 지역에서 나온다. 스페인 탐험가와 정복자들로서는 유감스럽지만 신대륙에도 바닐라 향을 제외하고 예전부터 유명한 동양의 향과 견줄 만한 훌륭한 아로마 물질은 거의 없었다. 장례는 매우 침투성이 높고 자극적인 향에 속한다. 지금도 힌두교 사원에서 제를 올릴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향이다. 브라만이 가네샤 신이나 시바 신 또는 비슈누 신에게 올리는 제의 절정에 이르면 항상 진과 종을 울리며 장례에 불을 붙인다. 장례는 향을 내는 밝은 불꽃으로 타오른다. 힌두교에서는 장례의 불꽃을 신성의 상징으로 여긴다. 그래서 신자들은 장례 불꽃에 스친 손가락을 감은 눈에 갖다 댄다. 그럼으로써 장례 불꽃에 깃든 신성을 눈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영혼으로 옮기려는 것이다. 유럽에서 장례는 신성한 물질은 아니라 치료약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18세기의 어느 작가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장례는 패스트, 치통, 모든 종류의 발열, 몽유병, 우울과 광기, 여인네들의 과도한 병적 성욕증에 사용되었다. 유럽인들에게 장례의 유래는 수수께끼였다. 어떤 이는 장례가 연금술로 만든 인공 생산물이라고 생각했다. 또 다른 이는 장례가 흙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는가 하면 특정 나무가 번개를 맞아 생기는 것이라고 믿는 이도 있었다. 마침내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의 섬, 예컨대 자바섬과 특히 수마트라 섬에서 장례나무가 자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장례 물질을 추적한 여행자들이 기이하고 낯선 이국 땅에서 나무를 발견한 것이다. 수마트라 섬 숲에서 장례를 구하는 종족은 바탁족이었다. 고도 문명을 가진 바탁족은 왁스를 이용해 고급 천에 아주 섬세한 무늬를 완벽하게 입히는 유명한 바틱 염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다. 정교한 수공업자이자 음악가들인 바탁족은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다. 한편 그들에게는 아름답지 못한 풍습도 있다. 식인종이었던 그들은 1907년 초항하기 전까지 수마트라를 정복한 네덜란드인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치며 수십 년 동안 극심하게 괴롭혔다. 1840년경 용감한 독일 지리학자이자 자연과학자
프란츠 빌헬름 융훈이 네덜란드의 위탁으로 당시 여전히 굴복하지 않은 바탁 쪽 지역을 탐사해 지도를 완성했다. 그는 뾰족한 박공이 달린 예술성이 뛰어난 집, 여인들의 근면, 남자들의 게으름, 바탁 언어와 문자, 식인 풍습을 기록했다. 융훈과 그의 탐험대는 자신들을 먹거리로 바라보는 마을 추장으로부터 여러 번 몸을 지켜야 했다. 예전에 바탁 쪽은 절단한 적의 두개골 속에 장내를 채워 넣었다. 이는 부패 방지 목적뿐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하면 적의 영혼도 살아있는 채로 유지하면서 조종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바탁 쪽은 장내가 실제로 영혼이 깃든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 장내 조각을 햇볕에 내놓았다. 그러자 장내 결정체는 녹아내리는 대신 증발하면서 자극적인 향을 퍼뜨렸다. 장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마을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 예컨대 추장의 장례식에 쓰이는 것이었다. 추장이 죽으면 시신을 눕혀놓은 동시에 별을 뿌린다. 시신의 장례를 많이 뿌리고 추장의 관이 완성될 때까지 그대로 놔둔다. 이제 시신은 완성된 관에 놓이고 추장 사망 시에 뿌린 벼가 여물면 비로소 매장한다. 매일 뿌리는 장례는 시신을 보존하고 썩는 냄새를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 장례는 장례에 쓰는 지극히 비싼 물질이었다. 융훈은 값비싼 장례를 장례에 이용하는 것은 큰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만큼의 장례를 유럽에 팔면 어마어마한 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례는 장례나무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나무 내부에 균열이 생겼을 때에만 장례 물질이 흘러나와 결정체가 된다. 나무의 내부 균열은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생긴다. 장례나무는 인도네시아 섬의 우림 지역에만 서식하고 있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추장이 이끄는 바탁 쪽 무리는 호랑이가 돌아다니는 위험한 숲을 다닌다. 이들이 동반하는 예언자는 자연에 대해 잘 알고 특히 영적 세계와 자주 교감할 수 있다. 긴 행군을 마친 후 예언자는 움막을 짓고 장례의 정령을 위한 제단을 마련해 구장과 생강을 제물로 바치고 물러난다. 이에 예언자는 아편과 기타 마약을 피우고 최면 상태에 빠져 꿈에서 나무의 위치를 알려줄 장례의 정령과 만난다. 꿈의 여인의 모습으로 장례의 정령이 나타나 알려주면 무리는 길을 나선다. 장례나무를 발견하고 수확이 많으면 잔치를 벌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예언자는 처음부터 다시 과정을 시작한다. 바탁족은 장례가 살아있으며 보고 듣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남자들은 숲에 있는 동안 장례라는 단어를 절대로 입에 올리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장례가 알아채고 몸을 숨기기 때문이다. 보고 들을 수 있는 물질이 맹수처럼 숨어버린다는 상상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으며 특히 전 세계 광산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탁족은 수확한 장례 조각을 일부는 아랍인, 중국인, 네덜란드 상인에게 팔았고 이 상인들은 유럽, 인도, 페르시아로 향기로운 장례를 수출했다.
하지만 장내의 대부분을 바탁 쪽 자신들이 사용했는데 아마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전과 다름없이 토바 호수 근처의 수마트라 북부의 깊고 외진 숲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수많은 질병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시체 보존에 장뇌를 사용했다. 물론 박물관과 자연사 관련 수집물에 한해서다. 200년 전부터 현재도 곤충과 조류의 박제품을 장뇌로 보존해왔다. 하지만 장뇌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곳은 따로 있었다. 19세기 당시 새로 발견된 물질, 니트로셀룰로스를 장뇌를 이용하면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변형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장뇌는 셀룰로이드라는 최초의 합성 플라스틱 물질의 연화제가 되었다. 셀룰로이드로 빗, 인형, 당구공, 피아노 건반, 필름을 만든다. 이 합성 물질은 상아, 뿔, 자라 껍데기 같은 값비싼 원료를 대신했다. 유럽인들이 셀룰로이드를 원료로 한 수많은 물건을 좋아한 까닭에 장뇌를 점점 더 많이 구해야 했다. 셀룰로이드 1kg에 300g의 장뇌가 필요했다. 사람들은 장뇌를 얻는 방법을 개량하고 부차적으로 다른 나무도 이용해 항상 필요한 장뇌 수요를 충당했다. 일본인들은 인도네시아 섬에서 장뇌나무가 많이 자라는 타이완의 포르모사 섬을 정복했다. 장뇌 채집자들은 우림에 들어가 나무를 베고 잘게 잘라 장뇌 획득을 높이기 위해 증기로 증류했다. 이때 숲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포르모사 섬의 우림에 호랑이가 많이 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장뇌를 구하러 다니고 또 채집자들의 머리통도 노리는 호전적인 원주민들이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학자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귀한 장뇌를 만드는 데 전력을 쏟았다. 그 일에 성공한 최초의 화학자는 마르슬랭 베르틀로였다. 그는 당시 가장 유명한 프랑스 학자였지만 더 많은 명성을 얻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자신이 당대의 라부아지에가 되려는 계획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화학의 새로운 기초도 세우고 싶은 베르틀로는 위대한 업적을 쌓을 자신감이 충만했다. 그는 매우 빠른 이해력과 타고난 건강, 근면, 그리고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탐구심 많은 실험가 베르틀로는 숱한 장점과 재능 외에 딱 한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는 자신의 생각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타인의 생각은 모두 의심하고 대부분 어리석은 생각으로 치부했다. 그래서 그는 케쿨레의 벤젠 분자 구조를 비밀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심지어 원소 주기율표를 반대하기까지 했다. 화학자로서 베르틀로가 남긴 위대한 업적은 유기합성 분야에 있다. 그는 유기합성이라는 단어를 분석의 반대 개념으로 나타냈다. 그의 시대의 화학에서 합성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던 분석은 물질이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지만 합성은 원소들에서 물질을 제조해내는 것이다. 베르틀로의 관점에서 합성은 화학 분야에서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화학은 물질을 창조하는 것이다. 화학은 생물학이나 지리학과는 달리 자연에서 대상을 얻지 않고 스스로 대상을 만들어낸다. 베르틀로는 몇몇 합성에 성공해 동시대인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심지어 그의 친구인 작가 에르네스트 르낭은 베르틀로가 원자를 분해한 후에 다시 합성한다고 믿을 정도였다. 베르틀로의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물질은 생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수지, 설탕, 기름이 어떤 특별한 전기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물질은 실험실에서 생겨날 수 없다고 여겼다. 베르틀로는 그런 관점과 싸웠다. 그는 화학의 과격한 목표, 모든 천연물질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2000년이 되면 식품과 기호품을 완전 합성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면 농업과 가축 사육은 사라지고 마침내 비윤리적인 동물 학살도 사라질 것으로 보았다. 화학 합성식품 생산의 원료로는 오직 물, 공기, 탄산만 필요할 것이다. 베르틀로의 꿈을 위한 마르지 않는 에너지 원천은 지열과 태양열이었다. 마침내 사회주의 이상은 실현될 것이다. 물론 그 전제는 사람들이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정신의 화학이 발전해야 한다. 자연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짐을 벗고 사람들은 오직 즐거움 때문에 정원을 가꾼다. 이처럼 합성을 통한 천국을 꿈꾸는 사람에게 장내와 같은 물질은 신성한 무엇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또한 장내를 만들어내기 위해 특별한 전기가 필요치 않다는 것도 분명했다. 베르틀로는 무기물질과 마찬가지로 장내도 실험실에서 제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옳았다. 그는 송진을 증류해 얻은 테레빈유를 염산으로 녹여 우선 장내와 유사한 물질, 피넨 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베르틀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이 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합성 장뇌를 만들었다. 그것은 아직 원소들로 만든 완전 합성물은 아니었다. 완전 합성은 핀란드 화학자 구스타프 콤파가 처음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베르틀로의 성과로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다. 대량 생산을 하려면 무엇보다 송진이 필요했는데 프랑스에는 송진이 풍부했다. 그런데도 인공 장내 산업은 프랑스보다 베르틀로가 내놓은 합성화학 프로그램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산업에 활용한 독일에서 일어났다. 독일 쉐링과 이게 파르벤 염료 회사가 곧 인공 장뇌를 대량 생산했다. 이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인도네시아 장뇌를 팔던 극동무역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전매 형태가 무너지면서 수십 년간 장뇌로 돈을 벌어온 독점 회사들은 경쟁 구조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셀룰로이드 산업은 영화 필름, 빛, 인형 등을 대량 생산하면서 크게 번창했지만 불이 쉽게 붙는 단점이 부각되어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실제로 셀룰로이드는 폭발물로 사용될 정도로 폭발과 화재 위험이 크다. 오늘날 셀룰로이드는 위험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되었다. 다만 테니스공은 지금도 그 소재로 만들어진다.
나는 수마트라 섬의 바탁족들이 아직도 장례를 영적인 물질로 생각하는지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물어보았지만 알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바탁족과 오랫동안 같이 지낸 민족학자 요한 앙겔러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했다. 바탁족들은 전과 다름없이 지금도 시체 보존에 장례를 이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좀약과 소독제로도 팔리는 인공 장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장례나무를 찾기 힘들고 바타족들은 장례를 구하려고 숲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또 다른 향을 내는 나무 제품 안식향은 수마트라에서 지금도 숲에서 구한다고 한다. 장례는 대부분 인도에서 사용된다. 그곳에서도 이제는 대부분 인공 장례를 사용하는 게 틀림없다. 그렇지만 장례는 단순한 물질 이상이다. 힌두교 신을 경배하는 곳에는 장례 불꽃이 의례의 절정이기 때문이다. 장례의 빛과 향은 신도들에게 신의 현존을 드러낸다. 밝은 빛으로 향기를 내며 잔류물을 남기지 않고 타버리는 장례는 오늘날에도 신도들에게 신성한 존재가 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징한다.